박용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9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박용진 TV의 주인장 박용진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네, 박성태 사람가사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원 가톨릭 네. 신자시죠? 네, 전 스텔라입니다. 네, 네. 저희 바로 이제 방송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정책으로 좀 이번엔 선거를 좀 해보는 건 어때? 제발. 이런 기원을 그럼요. 담아서 중요하죠. 사실은 네. 정책을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예비역 아저씨들께서 주장하시는 모병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셨고요. 오늘은 또 보면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으로 이것만큼 핫한 게 없습니다. 그때의 어떤 시대를 좀 반영하기도 하죠. 그때 대통령 선거에 또는 다른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계속 거명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저희는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네, 영어를 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네, 뭐의 약자죠? 네,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실장님 이따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주요 대선 후보 AI 공약 및 투자 규모가 표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 투자해야 된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라고 이제 제목을 하면서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하고 한국형 챗 GPT를 개발해서 무료 제공하겠다. 무료로 챗 GPT.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챗 GPT 무료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못된 사실도 되게 많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른바 뭐 200불 수준의 그런 데이터 AI를 아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선 후보지만 100조 원 투자해서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겠다. 민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한동훈 후보는 200조, 이거 100조 받고 100조 더 이렇게 해가지고 200조 투자하겠다 해서 한국의 팔란티어를 육성하겠다. 하여튼 잘 나가는 빅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사실은 이분은 의학 전공인데 뭔가 이것도 이과라는 걸로 뭔가 신빙성이 있다 본인이 주장하긴 하는데 20조 좀 약하네요. 과학기술 인재 100만 양성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경선 후보는 10조 원. AI 코리아 리더스 귀환 프로젝트. 그다음 홍준표 후보 50조 원 투자해서 초격차 기술 주도를 성장하겠다. AI 양자 등 첨단 분야 R&D를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AI에 대한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핫한 이제 주제이고, 향후 대한민국 뭘 갖고 이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런 공약들을 발표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실은 제가 장난처럼 100조 받고 100조 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그 투자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박용진 의원님.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금액 얘기를 하시니까 최근에 들어보셨죠? 미국이 AI와 관련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들어왔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오픈 AI를 주도했었던 오픈 AI 쪽에서 그걸 이제 주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게 5천억 달러예요. 목표가 700조예요. 700조. 사이즈가.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발표했고, 이거를 시샘한 일론 머스크가 돈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좀 되긴 했었거든요. 이게 700조예요. 그리고 잠깐 좀 사라졌었던 중국의 알리바바의 CEO가 이름이 뭡니까? 마인. 예. 마인이 한 석 달 전쯤에 시진핑하고 중국 내 최고 경영자들하고 모임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업가들하고. 네. 거기에 한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인이 시진핑 손을 콕 잡고 너무 은혜로워서 그 다음날 발표한 게 뭐냐면 70조.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 차원에서는 AI 투자 7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조, 200조 얘기하는 게 뻥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용진이 AI 좀 알아? 저도 사실은 대선 경선 나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불출마해서 그렇지. 공부했다는 네, 네, 네. 아깝겠다. 그러니까 써먹어야 지금 쓰잖아. 되는데. 지금 써먹잖아. 아, 박용진 TV. 대선 공약으로 준비했다가 지금 이제 박윤 TV. 근데 이제 봐봐요. 이게 뭐냐면 AI의 그 이른바 거대 인공지능 거대 모델 LLM이라고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구성했던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거대 언어 모델에서 더 가서 영상 모델. 이게 돈이 더 들어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못 따라가요 우리가. 우리한테 한번 별의 순간이 왔었어. 아 그래요? 언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알파고. 네네네. 아 이세돌. 이세돌이 이겼을 최근에 승부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다시 우리가 바둑을 얘기하지만 그 바둑은 천재들만 두는 거예요. 이세돌이 바둑 천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돌이 졌어요. 어디에?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네. 바둑 AI 인공지능한테 그렇죠. 진 거예요. 세계적인 충격이 왔고 한국에서 큰 충격이 왔고 모든 국민들이 알았어. 야 앞으로는 향후는 AI가 AI 시대구나. 어. 그때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주름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AI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나였어요. 그때 분기에 53조, 54조씩 이렇게 영업 이익을 거두고 있던 때예요. 삼전.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 딥마인드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창업한 지 10년 됐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돈은 엄청 들어가고 투자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랑 이런 쇼를 하면서 아 그렇죠. 자 한번 잡사봐 이렇게 댕긴 거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삼성한테도 아 샀어야 투자를 돼. 사라 투자해라 이렇게 한 거야. 삼성이 바둑 두서 뭐해? 뭐 이렇게 하고 친 거야.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어디가 가져가? 구글이 가져갔어요. 지금 구글이 이 AI의 선도 그룹인데 그 이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구글이 지금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시 삼성에 탑재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과거 AI가 그리고 애플, 그다음 메타, AI에 뭐 진작부터 투자해가지고 각자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었어요. 이 AI 투자금이 워낙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작년인가 AI 때문에 주춤한 거야. 그 이제 돈이 반도체, AI 및 반도체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서 돈을 막 벌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수익은 못 내고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춤해가지고 반도체도 주춤하고 한번 주가 전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기본 설명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많이 하시네요. 돈이 많이 네, 들어가. 네.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AI를 해서 그 이렇게 뭐 거대 모델을 만들었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못해요. 못해. 불가능해요.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망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인터넷 까는데 뭐 도움 줬나? 안 그랬잖아요. 업체에서 깔았지. 아니 그게 아니죠. 인터넷을 개발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데 사실 한국은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다만 대통령이 기가 막힌 사람이 들어선 거야. 나이 72세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산업화는 제일 늦었지만 정부가 가장 네네네. 앞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벤처붐을 일으키고 인터넷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그때 얼마? 한국이 1년이에요. 1년의 국가 예산이 72조였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의 이 인터넷 고속도로 까는 그 계획 투자하겠다. 예산이 10년 동안 80조를 투자하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 대단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1년에 650조니까 한 10년 동안 700조, 800조 6,500조를 그렇지. 10년 10년 동안 동안. 깔겠다. 아니야 이제 6,500조 아니죠. 650조, 650, 700조를 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대통령이 또 있었어. 박정희가 그래요. 박정희가 그때 이제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까는데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500조가 500억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정부 전체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빌려온 차관 또 월남전 갔던 우리 군인들이 목숨 바쳐서 벌어온 외화 또 해외 나가서 벌어온 돈들 막 파병 파독 간호사들이 받아온 돈 이런 달러를 다 쏟아부은 거지. 그때도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 때도 다 반대했어요. 근데 맞아요.
자동차 대수가 10,000대밖에 없었는데 그걸 깔자고 그런 거야. 고속도로를 깔자는 게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자고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반대.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게임 스타크래프트 강국이 됐죠. 시대였어.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산업화가 뒤늦었지만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덕분에 대한민국이 정보화가 그렇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 이제 AI 늦었네? 어떻게 하지? 아니, 늦지 않았어요. 한국은 인터넷을 처음에 구축하고 뭐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붐을 잘 올라타고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고 전 세계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여기에 기업들이 쫙쫙쫙쫙 네이버, 카카오 그때는 30위 안에 못 들어갔었던 그렇죠,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기업이에요. 네네. 처음에 3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 또 게임 회사 넥슨, 넷마블 이런 데도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30대 기업 30위 안에 시가총액 30위 안에 막 들어와 있고 또 적응을 잘해. 은행 지금 은행 가요? 다 안 인터넷 우리 뱅킹 안 하죠. 가. 앱으로. 은행 안 가. 은행 안 가. 이렇게 다 앱으로 다 해. 다 하죠. 이걸 구축을 다 해버린 거야. 은행권에서. 기업들도 잘해요. LG, 뭐 그 SK 다 인터넷으로 잘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생산 능력, 그 산업적인 생산 능력이 있고 제조업이 강하고 거기에 인터넷이 결합돼서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 육수야 육수. 음식을 만드는데 베이스는 이제 육수를 낸 거야. 이 육수를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 건지 전골을 끓일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뭔가를 만들 건지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음식점이 할 일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아주 잘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CES 2025 이제 그 LA에서 열릴 때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때 갔거든요. 네. 가서 봤는데 CS도 다 가시고. 네. 내 돈 내고 갔다 왔어. 1,400만 원. 그때는 라스베가스 호텔비도 엄청 비싼데. 더럽게 비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산업부 기자 할 때 매년 가서 한 5, 6년을 매년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 거기 가면 약간 이런 게 있구나 보이잖아요. 추세가 근데 한국 기업 딴 것만 본 거 아니야? 눈빛이 왜 카지노 갔다고 방송. 그렇지. 거기 근데 사진을 엄청 많아. 방송 기자들은 가면 막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뭐 이렇게 저기 또 발표도 많이 하고. 네. 근데 보면 일단 한국 기업들이 적응 잘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AI 관련 네. 잘하고 있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CES에서 발표한 혁신 대상. 혁신 대상도 다 한국이 먹었어요. 그래요? 혁신상 100개 기업이 혁신상을 주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 한국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스타트업들. 대단한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적용도 잘하고 적응도 잘해요. 한국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정치권에서 필요한 게 뭐야? 요거 쫙 베이스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뻥이라고 안 봐요.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숟가락 얹는 것만 잘 하려고 그러고 네. 너도나도 AI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AI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위원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 그 얼마 투자한다고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2조. 그래서 내가 장난하냐 그랬어. 장난하냐. 그때 아직 대통령일 때야. 장난하나? 근데 그렇게 그냥 숟가락만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나라의 운명이 걸렸구나 하고 확 해야죠. 김대중은 그렇게 했잖아. 박정희도 그렇게 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LLM 모델로 딥시크나 그래서 뭐죠? 챗GPT 같은 걸 만들겠다. 요거는 좀 무리한 거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GPU 칩도 엄청 많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인베디드 AI. 인베디드 AI는 앞서 말한 제조업하고 연관된 그래서 어떤 뭐 기계를 예를 들어 CCTV다. CCTV 그냥 달려 있잖아요. 근데 CCTV에 저기 피의자나 뭐 수배자나 또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사람 물론 관상을 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CCTV가 근데 어떤 인상착의보다는 뭐 손에 든 거 물건 뭐 이런 걸 봐서 사람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멋있다 그런 것들을 하는 AI를 탑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나 뭐 이런 주변에 저 사람 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탁탁탁 필터링 하게끔 하면 그것도 범이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산업과 맞아요. 연결된 쪼만쪼만한 AI들을 그러려면
아주 대단히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근데 해외 IT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는 하이엔드야. 외국인들은 외국 생활은 그냥 갖다 주면 쓰거든요. 좋네, 없어요. 우리나라 야 이거 저쪽 건 뭐가 있던데? 엄청 우리나라는 따져.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자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만 한다? 저는 그거 안 되고 우리나라 한류가 높잖아요. 그쵸. 한류가 높아서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뭐 박유진 의원님도 전주 사람이고 저도 전주니까 전주 하면 좋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왜 전주 있어? 있어요? 있어. 한옥마을 있잖아요. 한옥마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역에 특화해서 아시아의 AI 그런 벤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 부분 또 AI로. 그래서 다양한 산업 우리나라 제조업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각 방향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일 거예요. 네네. 뭐 자동차부터 뭐 전자, 제조업의 기본 석유화 뭐 다 들어가요. 기계. 근데 그런 부분과 다 접목시킬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재들 다 우리나라에서 노르라는 거야. 특히 중국. 거기 날씨도 안 좋은데 니들 거기 똑똑한 애들 우리나라에 와서 원래 이제 송도를 그런 목적은 잘 안 됐거든. 근데 그런 걸 대규모로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땅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벤처 캐피탈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돈이 모여야지. 돈이 모여야 그 돈을 바라보고 사람이 모이거든. 그런 걸 난 하는 게 더 낫다.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되는 건 순전히 벤처 캐피탈 때문에.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얘기했잖아요. 적용과 적응을 잘하는 나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써먹지? 근데 그거를 그 AI가 대답 잘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저기 지브리 저기 지브리풍. 그래픽 지브리풍. 바꿔주는 거. 예, 예. 그런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게 다잖아요. 거기 이런 거 그려보고 싶지. 돈 몇 푼 내고 들어와.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이른바 이용자들의 참여로 얼마씩 내는 걸로는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그게 정말 그 푼돈이야. 애들한테 이제 솜사탕 나눠주고 돈 버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 언제 회수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네. 식당 예약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고 전화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핸드폰으로는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느 회사를 찾아가지고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뭘 구축하고 있느냐면 이제 음식점에 내 AI를 열어서 마포에 있는 을밀대 예약해줘. 지금 을밀대 예약 안 받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밀대 전화해줘. 그러면 을밀대에 역시 주문받는 옛날에 전화였지만 받아주는 AI. AI가 있는 받아주는 거야. AI. 그래서 띠리리 전화해서 지네들끼리 대화해. 그래서 나한테 알려줘. 그 주인님 을밀대 지금 좌석 4개가 남아있고 근데 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일 때 가능하답니다. 예약할까요? 해. 음식 혹시 미리 주문하시겠어요? 이거 주문해줘. 그렇게 하면 거기는 받아서 해줘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지금 내 핸드폰에 AI가 되거든요. 말귀도 알아듣고 다 해요. 근데 저쪽에서 주문 받아주는 AI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KT가. SK와 KT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기존 디바이스거든요. 이번에 CES 가보니까 핸드폰이 AI 시대를 주도할 거냐, 가전에서 TV가 할 거냐, 자동차가 할 거냐, 이걸 놓고 경쟁 중이더라고요. 누가 이걸 그러니까 총괄 지휘할 거냐.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TV 가전에서는 TV가 집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핸드폰 만드는 데서는 핸드폰. 근데 핸드폰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렇지, 다 개인이 다 들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가전이나 이런 거 옛날에도 처음에 이제 홈 인터넷 그러니까 홈을 맞아요. 누가 네. 할 거냐 그렇지. 핸드폰하고 TV 뭐 PC 서로 싸워. 냉장고 맨 싸웠거든요. 다 냉장고 TV는 이 제조업체들의 그냥 욕심이야. 근데 핸드폰으로 할 거예요. 핸드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을밀대 사장님 핸드폰에 AI를 그 시스템을 탑재하고 그 탑재 시스템이 KT나 SK나 이런 데서 만들어줘서 주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서. 제일 요즘 이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건 항공사. 예매. 예약. 나 티켓팅을. 다다음 달 뭐 6월 며칠 날 하와이에 가고 싶어. 대한항공으로 끊어줘. 그럼 대한항공 AI에 들어서 딱딱딱딱 창가 쪽 통로 쪽 딱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게 것까지. 한국은 이걸 구축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3, 4년 만에도 야 이거 뭐 키오스크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 테이블에도 와 있잖아. 테이블에도 누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미리미리 해서 기계가 음식 배달해줘, 왔어요. 배달해주고, 좀 로봇가. 내려주실래요? 내려서 먹고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근데 한국이 이런 걸 하고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AI로 돈 버는 나라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수출하고. 뭐 우리가 OS를 뭐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OS를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학습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AI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미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만들 거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깔려져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어떻게 다 올라탈 거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AI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AI는 더 심한데 이런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이 우리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AI에 야 이쁜 여성, 좋은 노래, 아름다운 그림 이런 걸 얘기했지만 얘의 성향은 이런 여성들을 좋아하고 이런 물건을 좋아하고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과거에 검색했던 여성 사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제품으로 상품과 연결하고 추천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안보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AI를 개발하고 하는데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예요. 이 네이버가 들고 나온 게 뭐야? AI 서버링, AI 주권을 사실 자기 회사에 이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일견 맞는 것이기도 해요. 한국은 유일하게 구글이 전 세계를 휩쓴 검색 시장을 지키고 있는 자국의 자국 검색 기준을 언어로. 갖고 있는 그리고 희한한 이걸 나라죠. 가지고 해외를 진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구글에 맞서는 유일한 나라. 전 세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과 그 MS보다 미국의 HWPC는 예, 희한한 나라죠. 이 중국과 미국의 AI 거대 모델에 대항해서 한국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보다는 돈 버는 쪽에서 해서 그 챗GPT나 딥시크나 이런 애들이 쫓아와서 우리랑 같이 사업하자.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보면 그 기업이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네이버가 뭐 규제나 이런 걸 좀 풀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나 이런 데 대항해라 네이버한테. 그거 안 돼. 그거는 게임도 안 굳이 안 해. 그건 기업이 선택해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규제 같은 것만 좀 해주고 정부 관리되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발자들이 아주 여러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 조만조만한 AI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나라 인재만 갖고는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전 세계 인재가 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그 AI와 관련된 백조 투자, 네네. 그다음에 뭐 모두의 AI 이 이야기가 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국민들 모두가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기반을 잡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닦는 그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감 말씀까지 너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주제를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정책으로 알아보는 조기 대선 AI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해. 아이씨, 0.04초 정도의 오차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발전하도록.